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우 유익하다기보다는 좀 너무 위험하고 날카로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할 만한 그런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요즘에 제일 뜨거운 주제죠. 예, 이재용 회계사님 모셨는데요. 이재용 회계사님이 사실은 2, 3년 전부터 우리 언더스탠딩 나오셔서 파란을 일으키셨습니다만 그 처음에는 상장 회사를 웬만하면 안 건드렸어요. 이 칼끝이 너무 날카롭기 때문에 네, 그 자칫하면 큰일 난다. 그렇죠. 그래서 안 건드리시다가 올 작년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슬슬 아이템도 마땅치 않고 네. 상장 회사 중에도 좀 신경 쓰이는 놈들도 좀 있고 그래서 제 기억에는 지난 겨울인가요? 작년 4분기에 네. 로봇 회사들 쭉 도마 위에 올려놓고 아주 그냥 죽일 놈들은 다 죽이고 네. 얘 중에는 그래도 로보티즈가 제일 낫다. 에휴, 나머지는 개뿔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한 이후에 로보티즈가 따블 났잖아요. 또 따블이 뭐야? 아 그래서 그때 들어갔었어야 돼. 저 웬만하면 이제 상장회사는 좀 안 건드리시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네.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를 네. 도마 위에 올리신다고 해서 네. 아 진짜 깜짝 놀랐잖아. 이래도 되는 건지 이거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우리나라 코스피가 작살나고요. 네. 그리고 이재용 회계사님이 사실 뭐 나오시면 가끔 칭찬은 해줘도 칭찬만 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웬만하면 이재용 회계사님 눈에 안 띄는 게 좋아요. 조용히 오르든 조용히 내리든. 그래서 오늘 되게 불안하고 네. 사실 나는 지금이라도 그냥 주제를 강남 아파트 이런 걸로 바꿔서 거기에 거품이 있냐 없냐 이걸로 끝내고 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웬만하면 좀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 아, 그러게요. 하는 생각을 아직 합니다. 네. 예, 이재용 회계사님 모셔보고 네. 처음에 일단 부탁 한번 드려봅시다. 네. 회계사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예. 새해 복 네. 많이 받으세요. 네. 자,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봅시다. 네. 우리. 뭐 제가 나왔다고 해서 모든 회사들을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 참고로 제가 네. 작년 1월에 네. 삼성전자 얘기를 했어요. 아. 했지. 그때 했지. 타이틀이 삼성전자 현금이 줄고 있다. 아, 더 이상 했지. 여유 없다. 앞으로 한 2번 트라이에서 실패하면은 큰일 날 맞아. 수도 있다. 맞아. 약간 이런 그래. 얘기 했었고 그때 이제 뭐 제가 막 나쁜 얘기만 한 건 아니고 베스트 시나리오가 있고 워스트 시나리오가 있다. 그래서 이제 HBM만 잘 들어가면 베스트로 갈 수 있다. 화이팅 하자. 약간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했거든요. 네. 다행히 그때 이후로 베스트가 됐어요. 근데 사실 그때는 네. 삼성전자 5만 원일 때라서 네. 이재용 회계사님이 아무리 패도 네. 이미 쓰러져 있어가지고 더 맞아봐야 뭐 그렇죠. 그냥 한 대 더 때리는 것밖에 괜찮았는데 그래서 맞아요. 지금은 어. 애가 그냥 요즘 장난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뭐 하나 살짝 마음 상한 일 있으면 애 네. 갑자기 과출할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뭐 돈을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뭐라 해도 뭐 슬프진 않을 건데.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저도 이게 사실은 회계사가 돈을 못 버는 게 이렇게 항상 나중에 본단 말이죠. 우리 모두 다 그렇지만 나중에 알아. 세상 사람들 돈 다 벌었을 때 알겠습니다. 뒷북을 네. 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재용 회계사님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이제 분해해 주실 건데 네. 예. 또 삼성전자는 공교롭게도 이재용의 회사 아닙니까? 네. 그렇다 보니 또 참 좀 그런 면이 있겠습니다만 네. 오늘 말씀드리는 건 주가와 관계없다. 네, 그쵸. 특정 종목을 사라 말라 하는 거 그럼요. 아니고 네. 그냥 이재용 회계사님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 조금 좀 너무 예민하게 듣지는 맙시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는 개인 판단이다라고 다시 언급해 드리고요. 네. 이제 오늘 주제를 왜 하려고 했냐? 이제 오늘 주제를 왜 하려고 했냐 하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저 빼고 돈을 다 벌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네. 다 비슷하게 느끼실 네. 거잖아요. 그렇죠. 나만 안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해가지고 이제 지금이라도 좀 늦지 않았을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사는 게 맞나? 그렇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렇죠. 그러니까 흔히 소위 말해 불타기라고 하죠. 올라갈 때 사는 걸 불타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불타기의 타이밍으로서 지금 괜찮나? 괜찮나? 더 갈 수 있나? 약간 이게 오늘의 이제 주제고요. 아 진짜 궁금하다. 네. 손이 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맨날 올라가니까 어제도 막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어제도 한 7% 올랐나?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신없어서 사고 나면 네. 야, 이 가격에 사면 이거 얼마나 더 오른다고 내가 이걸 샀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차 싶어서 팔고 나면 또 올라.
아니 그럼 이걸 안 사면 지금 무슨 투자를 했다는 거야? 또 사게 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고민을 저도 이제 하다가 안 되겠다.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네. 내가 좀 공부 한번 해보자. 라는 알겠습니다. 차원이고요. 그래서 오늘 얘기는 주로 이제 지난번 예전처럼 재무제표 막 하진 않을 겁니다. 예. 재무제표보다는 AI 산업 전반을 한번 보고 이 두 회사들이 앞으로 성장 여력이 남았냐 안 남았냐 그게 핵심이다.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숫자랑 이제 주가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잠시만요. 요거 파일 네, 요거 보여드릴게요. 일단 그래프 너무 예쁘죠. 삼성전자는 이제 최근 1년간 147% 성장, 그러니까 2배 반이 됐다는 뜻이에요. 네. 이거 어제자 그래프고요. 그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70만 원으로 최근 1년 동안 250%, 그러니까 3배 반. 그러니까 1년 전에 삼성을 샀으면 2배 반, 네. 하이닉스 샀으면 3배 반이 된 상황입니다. 누구나 이걸 보면 이제 손이 안 가죠. 매수 버튼에 손이 안 가죠. 선뜻 손이 안 가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보면은 삼성은 한 900조 정도 되고요. 네. 딱 떨어져 이렇게. 하이닉스는 한 500조 정도 돼요. 900조, 500조 숫자도 예쁘게 딱 떨어지는데 최근 실적을 보면 삼성전자가 연결 매출액 3개월 동안 86조. 와. 그 중에 이제 26조가 메모리 매출액이고요. 예. 영업이익이 한 12조 정도 벌고 당기순이익도 비슷해요. 분기순이익도 12조여서 1년치를 환산하면 약 한 49조 정도. 그러니까 지난 3분기의 매출을 1년치로 쫙 환산하면 거의 한 50조 정도의 당기순이익이 나온다. 그럼 50조 정도면 그걸 이제 시가총액을 900조로 나눠보면 한 18배 정도 나옵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요. 하이닉스는 지금 실적이 최근 3개월 동안 연결 매출액 24.5조, 영업이익 11조, 분기순이익 12조. 와. 공교롭게 삼성과 삼성전자랑 비슷하네요. 거의 똑같아요. 똑같네. 매출액은 그죠? 매출액은 한 3분의 1도 안 되는데 매출액은 3분의 1도 안 되는데 영업이익이 거의 똑같습니다. 하이닉스를 사야 되나요? 아니, 그렇게 해서 주가 많이 오른 거예요. 신기하죠? 매출액은 3분의 1도 안 되는데 희한하게 영업이익이 거의 분기순이익이 거의 비슷하네. 지금 산다면 하이닉스를 사야 되겠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쳐라는 말이라기보다는 분기순이익이 12.5조라면 이게 이제 1년치로 환산을 하면 예. 이것도 50조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근의 실적 그대로를 1년치를 밀면 50조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500조다. 지금 실적이 만약에 한 10년 동안 유지되면 이 회사를 그냥 통째로 할 수 있을 정도의 이익이 나온다. 하이닉스는 하이닉스. 하이닉스가 괜찮죠. 아. 하이닉스 괜찮은 상황이고 물론 삼성전자도 지금 오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뭐 HBM도 HBM인데 DRAM 가격이 미쳤습니다. 지금 컴퓨터 살려고 그러면 한 DRAM 가격이 뭐 한 6배 올랐다나 7배 올랐다나. 그러니까 컴퓨터를 맞추려면 지금 CPU, GPU보다 램이 더 비싸요. 맞아요. 지금 뭐 램 때문에 못 사니까 램 제일 많이 파는 회사가 삼성전자니까 와.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도 시작이다. 예. 라는 두 가지 상황이고요. 근데 이것만 보면 이제 생각이 들어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내년 뭐 증권사 리포트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두 회사 모두 영업이익 100조 찍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6년 2배가 가는 거예요. 100조. 와. 그러니까 지금 2025년에 대충 50조 언더리 50조보다 안 되겠죠. 이제 왜냐면 성장 곡선이었을 테니까 내년에는 100조 찍을 거다. 와. 그럼 100조 찍으면 퍼가 어떻게 될까요? 100조 찍으면 퍼가 뭐 또 5가 되는 거지. 5배. 하이닉스 5배, 삼성전자 9배. 그렇게 주식을 되는.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근데 말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이 저 이익이 원래 네. 만약에 저게 우유 회사다. 네. 내지는 라면 회사다. 맞아요. 뭐 옷 파는 회사다. 뭐 그래 자동차 회사라고 치자. 그러면 올해가 이익이 100조 원이면 뭐 내년에도 100조 안 바뀌겠지 뭐 줄어야 80조고 그렇죠. 늘면 120조고 언제까지 인류가 라면을 먹을 때까지 그렇죠. 반복으로 나올 언제까지 거니까. 인류가 자동차를 탈 때까지 그러니까 forever인데 네. 반도체는 이거 2년 전만 돌아가도 뭐 저렇지 않았고 3년 전으로 가면 적자였고 맞아요. 저게 언제까지 저렇게 될지를 누가 알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반도체를 파는 회사고 장치 산업이다. 장치는 설치하면 끝이고 네. 그 장치를 뭐 맨날 먹으면서 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어차피 우리 컴퓨터 한 대 사면 10년 쓰지 않느냐. 네, 네. 이거 램 팔고 HBM 팔고 하면은 이거 다음에 지금 산 컴퓨터 고장 날 때까지는 수요가 감소할 텐데 하겠죠. 지금 피크 아닐 거냐. 그게 이제 당연히 이제 모든 이런 반도체 기업들, 특히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핵심 논점이긴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간 이유는 네. 일단
마이크론이 약간 촉발하긴 했어요. 마이크론이 이제 HBM 측면에서는 이제 3위 예. 정도의 회사인데 참고로 이 회사도 최근 1년간 214% 올라. 다 똑같아요. 다 2배, 3배 뭐 그냥 쭉쭉쭉쭉 올라가고요. 여기도 지금 시가총액이 500조 정도 되거든요. 저게 코로나 때는 30불, 40불 했어요. 네. 그때 사셨어요? 그 코로나 때 생각하면 10배 올랐어요. 네. 어. 그렇죠. 와 대박. 지금 그러면서 최근 분기 실적이 이제 뭐 매출액이 한 20조 정도 되고 영업이익 9조, 분기순이익 8조 정도 되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이제 분기당 순이익을 12조 버는데 네. 마이크론은 한 8조 정도 벌어요. 3분의 2 정도 되는 거죠. 네. 3분의 2 정도 되는데 여기가 하이닉스랑 시총이 똑같아요. 이익은 반인데 시총은 같다. 이익은 3분의 2, 한 67% 정도인데 60 몇 퍼센트 정도인데 네. 시총은 같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만큼 오르면 이게 물론 미국장과 한국장이라는 아주 유동성에 아주 큰 차이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업이 펀더멘탈 기반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마이크론이 저렇게 올라가면 하이닉스도 좀 룸이 남지 않았을까? 아, 똑같이 시총은 500조인데 하이닉스는 50조 벌고 마이크론은 30조 벌고. 그렇죠. 그런 느낌. 근데 마이크론은 미국 기업이니까 네. 프리미엄 좀 주자. 그렇죠. 그리고 놀라운 게 마이크론이 이제 이번에 발표한 게 사실은 이 실적도 놀라운데 다음 분기 가이던스 때문에 놀랐어요. 우리 지금 11월까지는 이 정도 매출액인데 다음에 12월, 1월, 2월에는 매출액 37%늘 거고 주당 순이익은 76% 오를 거야. 더 이상 우리를 하이닉스보다 못 버는 회사라고 생각하지 말아줘. 라고 이제 공시를 딱 한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2026년 1년 동안 팔 수 있는 HBM 주문 끝. 이제 우리 다 팔았어. 2000몇 년까지? 26년 1년치 그러니까 11년 실적을 발표하면서 우리 내년 1년치 이미 다 팔았어. 그러니까 여기 써 있는 숫자는 거의 확정적인 숫자야. 아. 근데 요즘 분위기에는 네. 내년 거 다 판 건 호재가 아니라 악재예요. 네. 왜요? 내년 게 남아 있어야 더 비싸게 팔지. 최근에 뭐 한 70%또 올렸다 그러는데 네, 네. 올리면 뭐해? 만들 개파가 없으면. 그렇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약간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만약 내년에 팔 게 없어서 못 판다. 네. 그러면 그때 이제 충족되지 않은 수요가 내후년으로 밀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비싼 반도체 가격이 내후년까지 밀릴 수 있지 않을까? 아. 왜냐하면 초과 수요가 계속 유지된다는 거니까. 그럴 수 팔고도 재고가 남았으면 가격 떨어질 것 같은데인데 지금 관점은 결국은 과연 이 반도체 3사 이 사실은 뭐 따로 볼 필요가 없어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이 3사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초과 수요 내지는 공급 부족 같은 말이죠. 초과 수요이자 공급 부족 때문에 이 미스매치 때문에 가격이 미친 듯이 상승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막 50%가 넘고 있고 막 보너스 막 엄청나게 받고 있는데 이 추세가 과연 내년에도 유지될 거. 내년 2026년에는 된대요. 일단 마이크론이. 올해. 26년이 일단 올해죠. 올해는 마이크론이 된대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년에 27년에도 그 추세가 이어질까 아닐까가 지금 주식을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예, 핵심 이슈가 될 것 저 같습니다. 장사 잘하는 저게 26년은 장사 끝났고 이미. 네. 올해는. 우린 다 했다. 내년도 저렇게 될 거냐? 네, 그렇죠. 이미 이제 26년은 확정까지는 뭐 말할 수 없겠지만 거의 뭐 유력한 미래인 거고 27년에도 갈 거냐? 내년도 27년도 될 거냐라고 물어보면 네, 메모리 사가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네. 메모리 사가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인공지능 뭐 데이터 센터, 네, 맞아요. 서버 이런 거 사는 거잖아요. 맞아요. 갑자기 27년부터는 에이 너 인공지능 그냥 그만하자. 그러니까 되게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미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죠, 갈 때까지 가겠지. 그렇죠. 무조건 이제 뭐 달린다라고는 하는데, 근데 지금 그게 가장 큰 이제 미국에서 논쟁인 것 같아요. 이제 영원히 갈 수는 없는데 언제까지 갈 거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그 반도체를 제일 많이 사는 3사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인데 네. 이 세 개가 이제 그 데이터 센터 1, 2, 3죠. 클라우드 기업 1, 2, 3인데 이 회사가 지금 보면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한번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2024년에 유형 자산 투자를 44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조, 60조 정도 되겠죠. 1년에 버는 영업이익의 한 40%를 시설 투자를 했어요. 근데 최근 3개월 동안 실적을 보니까
분기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의 92%를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벌어서 다 여기다 쓰는구나. 아마존은 197%를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 헐어가면서 쓴다는 거네. 그렇죠. 대출 받아서 투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도 77%를 투자하고 있어요. 이미 이제 이 3사는 거의 이제 거의 룸이 투자할 수 있는 룸이 거의 다 왔습니다. 구글이 돈을 제일 적게 쓰고 있네요. 상대적으로는 그렇죠. 메모리를 당근에서 사나 보다. 저는. 이게 업계 3위라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왜냐면 네. 여기 데이터 센터 자체가 아마존이 제일 야. 크고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일 그 거니까. 이사님 제 생각에는 네. 차라리 저 3사가 네. 그냥 그 아마존은 삼성전자 인수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크론 인수하고 네. 이름 비슷하니까 네. 구글이 하이닉스 인수하죠. 그냥 네. 그렇게 해서 돈 쓰지 말고 그냥 인수하면 제일 좋겠네. 아마존이 삼성전자 인수하라고 하는 이유는 네. 삼성전자는 전자레인지랑 휴대폰이랑 냉장고도 만드니까 네. 아마존 쇼핑몰에서 팔면 되잖아요, 그냥. 그렇죠. 뭐 힘을 어떻게 뭐 팔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으나 네, 그렇게 하자, 그냥. 안 팔겠죠. 근데 생각해 보면 이 3사가 2025년에 예측치로는 한 3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420조 정도 되거든요. 네. 1년에 400조를 투자해요. 데이터 센터 짓는데. 데이터 센터 짓는데 400조. 이게 상상이 잘 안 가잖아요. 회사 3개가 합쳐서 400조라는 거는 이제 회사 하나당 100조, 150조를 투자한다는 거니까 엄청나게 실제로는 투자하고 있고 그게 작년에 비해서 65% 늘어난 거거든요. 네. 예측치로는 내년에도 한 20% 이상 여기서 좀 더 간다. 지금 약간 뒤가 없는 싸움을 여기서 더 가면 이제 영업이익 대비 거의 다 임박했거나 이미 더 늘어나거나 할 것 같거든요. 물론 예. 영업이익이 뭐 20%더 늘어서 커버를 하긴 하겠지만 이제 거의 이제 다 오긴 왔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제 끝이 어디냐를 예측을 할 수 있어야 우리가 삼성전자를 들어가냐 마냐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네. 봐요. 네, 구글은 더 투자할 수도 있겠네. 지금 뭐 2판4판이니까 네. 지금 영업이익의 한 반 정도 투자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죠. 77% 최근 분기 기준으로. 최근 분기 기준으로. 근데 3사 모두 대출 더 받을 여력은 있습니다. 아, 그러네. 음. 그러니까 더 사기가 지금처럼 사는 건 가능한데. 네. 근데 지금처럼만 사도 되잖아요. 지금처럼만 사도 되죠. 그죠? 네. 내년에도 뭐 100조 벌고 그렇죠. 후년에도 100조 벌고 계속 100조씩 벌면 그렇죠. 지금보다 주가는 더 많이 오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커버는 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많이 팔아야만 된다는 건 아니라면 네. 유지할 것 같은데요, 저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유지를 하면은 사실은 마냥 행복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지를 하면 이제 성장은 꺾였다는 얘기니까. 삼성전자가 안 살 거잖아요. 들 살 거잖아요. 지금 왜냐면 우리의 기대는 과연 삼성전자가 지금보다 주가가 2배, 3배 더 갈 거냐인데.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 센터 만드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50%, 100% 우리 칩을 더 사줘야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를 건데 유지하면은 그렇게 해피한 소식은 아닌 그렇겠네. 거죠. 네. 그런데 투자 규모를 보니까 네. 지금보다 더블 늘리기에는 쉽지 않겠네요. 더블 늘리기는 쉽지는 않을 건데, 근데 한 가지 이제 기억해야 될 건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24년부터 25년까지 투자 금액이 65% 늘었는데, 예. 25년에서 26년은 한 20% 오른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성장률이 꺾인 건가 싶긴 하지만 데이터 센터에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보통 토지 건물일 거기 때문에 24, 5년도에 산 건 토지 건물. 5, 6년도에 사는 건 칩. 왜냐면 집을 지어놓고 칩을 사야 될 거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칩 가격만 또 따로 보면 그건 좀 다른 문제일 수도 있어서 그거는 좀 정밀하게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된다. 그렇겠다. 네. GPU 같은데 돈 덜 쓰고 메모리 살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GPU를 사긴 살 건데 메모리를 합쳐서 사긴 살 건데 그동안 사실 집 짓는데 보통 한 2년 3년 걸릴 거잖아요. 예. 크고 막 전력도 따와야 되고 하니까 이제 그동안 2년 동안 우리 털을 잡아놨고 여기에 이제 엔비디아랑 삼성전자 거 이제 때려박는 이제 타이밍이 이제 지금은 오고 있다. 쉽지 않다. 쉽지 않아. 예. 그래서 그거는 좀 보긴 봐야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앞으로 그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오를 거냐 말 거냐는 이제 두 가지 관점을 모두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수요 관점과 공급 관점에서 과연 우리가 공급이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그 공급이 늘어난 게 이 AI 업계에 어느 정도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는 공급량이냐, 플러스 수요 관점에서
이제 수요가 지금보다 압도적으로 지금도 이미 어마무시하게 수요가 있는데 이건 3사만 얘기했지. 사실 글로벌에는 우리도 아직 GPU 사고 싶은데 못 산 기업이 수두룩 빽빽이고 전 세계적으로 GPU 못 사는 기업이 워낙 많은데 그럼 수요 측면에서 얼마나 더 늘어날 것이냐도 되게 화두일 거잖아요. 두 가지 관점의 밸런스를 보면서 이 공급량 늘어나는 것에 비해 수요가 더 늘어날 것 같아. 그러면 삼성전자 사는 거고 공급량이 이 정도 늘어나는 속도면은 수요를 넘어설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안 사는 게 맞죠.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제가 오늘 조금은 어려운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봅시다. 네. 네. 일단 공급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요걸 한번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요거 이제 엊그제 SK 하이닉스 뉴스룸에서 캡처한 건데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026년에 메모리 반도체는 51% 성장할 거라고 이제 전망을 했어요. 근데 예. 51% 늘어나는 게 이 ASP 평균 판매 가격이 33% 늘어서 그런 거다. 생산도 더 늘리고. 근데 그 말인즉슨 생산 자체는 한 20%보다 조금 덜 늘어날 거다. 뭐 왜냐면 반도체는 만들고 싶다고 제깍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공장을 지어야지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풀가동이라면서요. 네, 풀가동해도 한 20%밖에 더 못 만들 거다. 즉 공급 자체는 팍팍팍팍 늘려기 어려운 산업이 일단 반도체라는 거 참고로 일단 기억하시고요. 플러스 그 중에 D램 안에 HBM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GPU에 들어가는 이제 층층이 쌓아놓은 12층, 16층짜리 HBM은 매출액이 58% 성장할 거다. 근데 2026년에 58% 성장하는데 대충 찾아보면 2025년에는 4년 전, 1년 전보다 80% 정도 성장했어요. 즉 성장률은 그러니까 당연히 되게 고도 성장이긴 한데 성장률은 조금 떨어질 거다라는 걸 일단 참고로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성장률 떨어지네? 그럼 좀 성장 곡선 좀 무뎌지는 거 아닌가? 아니면 공급량이 좀 줄어드는 건가? 요거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얘가 제일 어떻게 보면 오늘의 이야기해야 될 제일 중요한 두 가지 표 중에 하나인데 요거를 이제 먼저 설명드려볼게요. 이게 뭐냐면 지금 있는 글로벌한 HBM 판매량이 우리의 AI 연산량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느냐, 그 연산량 자체가 얼마나 늘었느냐가 되게 궁금해졌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HBM이 80% 늘면은 작년에 그러면 HBM이 80% 늘었으니까 AI 계산하는 계산량도 80% 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왜 HBM 80% 늘었습니까? 근데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일단 기본적으로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건 이해하시죠? 이 산업이 성숙하게 되면 기가비트당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 매출액이 82% 늘어나면 가격은 떨어졌기 때문에 공급하는 생산량은 한 100% 이상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규모가 80% 늘은 건 프라이스 곱하기 퀀티티, 즉 가격 곱하기 수량이 80% 늘었다는 건데 가격이 내려가면 떨어졌으니까 수량은 늘어났을 거다. 더 많이 늘었겠지. 생산량 자체는 2배 이상 늘었을 것이다. 2025년에 예. 작년 대비해서. 그러면 오케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두 배로 늘었으면은 AI 계산기가 돌아가는 과정이 2배만큼만 늘어난 거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매년 신제품이 나와요. 지금 이제 그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 주력으로 하고 있는 제품이 HBM3E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3에 비해서 쉽게 말해서 속도가 빨라요. 데이터를 어떻게 보면 이제 전송할 수 있는 속도 내지는 어떤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 기가바이트 용량도 커졌는데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용량이 2배 늘었고 속도는 50% 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양은 얼마 늘었을까요? 1.5 곱하기 2 하면 그렇겠죠. 3배수. 기본적으로 2024년 대비 2025년에는 용량은 2배, 속도는 1.5배, 그래서 한 3배수 정도의 처리량이 늘었을 거다. 라고 이제 이해하고요. 플러스 그러면 엔비디아는 가만히 있냐? 엔비디아도 자기 거 성능 계속 좋아지고 그리고 지금 저장 HBM 성능이 좋아지면 그 GPU가 조금 더 가동률이 올라가요. 그래서 실제로 한 50% 이상의 가동률이 개선이 됩니다. 그러면 300% 곱하기 1.5배수, 1.6배수 정도 하면 실질적으로는 한 5배수 정도의 연산 성능 개선이 일어난다. 말하고자 하는 거는 HBM 시장 규모가 80% 늘어나면 결론적으로 전 세계의 AI 계산기는
500%만큼의 성능 향상이 있다. 요 얘기예요. 아마 여기서 이제 길을 잃으신 분들 있을 테니까 좀 이해 안 되는 거 좀 질문 주십시오. 그러니까 HBM은 HBM대로 뭐 기가바이트당 가격이나 등등은 변하는 거고, 네. GPU는 또 GPU 나름대로 향상되는 거고, 네. 대역폭은 대역폭 나름대로 또 계속 향상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다 같이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회사가 열심히 한 만큼 늘고, 네. 전송 속도 늘리는 건 저 무슨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저 회사가 노력한 만큼 늘고, 그렇죠. GPU 만드는 회사가 또 노력한 만큼 늘고, 그렇죠. 그렇다는 건데 음. 저거를 다 곱하면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충분히 일단은 이건 그러니까 대충 약간 어바웃으로 제가 넣은 숫자긴 한데 결국 쉽게 말씀드리면 2024년에 우리가 예를 들어 챗 GPT를 통해서 GPT에 들어가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100번 괴롭혔어요. 네. 그래서 100번 동안 계산을 했어요. 2024년 동안. 근데 2025년 동안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열심히 HBM 만들어가지고 엔비디아에 팔고 엔비디아는 또 GPU 만들어가지고 또 아마존에 팔았단 말이죠. 예. 그럼 그 계산량이 2025년의 판매량은 한 5배만큼 늘어날 정도의 성능으로 공급을 성능으로 했다. 공급이 됐다. 네, 성능이 개선됐다. 뭐 기술을 잘 몰라서 저게 맞을 수도 있고. 네. 그 인공지능의 성능은 메모리 성능에 곱하기 뭐 저 GPU 성능 네네. 곱하기 네트워크 성능이라고 네. 가정할 때 네.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셋 중에 제일 지지나 제일 향상이 안 됐어. 네. 그 녀석 수준에 맞출 수밖에 없지 않는가. 네. 예를 들면 메모리가 잘 성장이 안 했으면 GPU나 네트워크가 아무리 성장을 해도 그렇죠. 에이씨 메모리 너 때문에 안 되잖아. 어쩔 수 네. 없다. 네. 뭐 그러니까 셋 중에 제일 성능 개선이 맞아요. 안 되는 녀석의 상상률만큼만 맞아요. 전체 성능이 향상되는 거 아니냐. 그게 급하지 말고. 그게 HBM입니다. 그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잘해줘야 되는. 메모리 때문에 사실 좀 메모리 좀 빨리 알았죠. 나는 머리가 좋은데 맞아.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야. 속도 내 계산은 무지하게 빨리 하는데 기억력이 떨어지니까 그래, 그거 뭐였지 그래. 하고 계산하고 그거 뭐였지 하고 계산해야 되는데 기억력만 조금 좋아지면 이거 뭐였지 하는 순간이 좀 줄어들 테니까 내가 내 머리 두뇌 속도만큼 계산량이 나올 거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맞아. 그러면 HBM이 열심히 해가지고 스택도 원래는 8층 쌓았다가 12층까지 쌓아주고 그 안에 통신 속도도 개선해주고 그러면 내가 뭐 했지 하는 속도가 줄어듦에 따라 빈도가 줄어듦에 따라 GPU가 5배만큼은 1년 동안 좋아졌을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메모리가 얼마나 좋아졌다고 했죠? 메모리만큼만 좋아졌겠죠, 그럼. 메모리는 100% 늘었는데 메모리의 성능이 50% 늘어났고 그럼으로 인해서 GPU가 그거 뭐였지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GPU 자체도 더 많이 돌아가게 되고 그래서 그래서 곱하기 하면은 실질적으로 5배 정도는 늘어났을 네. 거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러면 투자 관점을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러면 내년 우리가 그럼 1년에 사실 되게 어마무시한 거잖아요. 연산 캐파시티가 1년에 5배가 늘어? 그러면 우리가 작년보다 올해 AI를 5배는 써야 AI 수요가 유지가 늘어나고 5배가 늘어나고 그러면 공급도 5배를 매칭이 돼서 지금의 높은 가격이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예요. 사람들이 AI에 한 달에 10,000원 썼다면 그럼 5만 원 쓰겠냐? 그 말이죠? 아니요. 그러니까 가격보다는 더 많이 물어볼 거냐, 혹은 더 어려운 거 물어볼 거냐. 그게 5배 정도 늘었겠냐? 안 늘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늘었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건 이제 또 왜 늘어나는지는 또 뒤에서 수요 관점에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플러스 또 문제는 뭐냐면 2026년에는 또 늘어나요. 그러니까 매출액은 예를 들어서 매출 성장률 폭은 82%에서 58%로 줄어드는데 문제는 이 대역폭이 또 늘어나고 GPU 가동률이 성능이 또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2026년에도 2025년에 비해 또 5배 혹은 10배까지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5년에 5배 늘었고 2026년에 5배 늘었으면
2024년에 비해 2026년에는 25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그렇지. 5배 곱하기 5배니까 그럼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리고 결국 반도체 이 AI 시장이 유지가 될 거냐 혹은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계속 갈 거냐는 2년이면은 25배, 3년이면은 125배 이런 식으로 연산 성능, 연산 양 자체가 정말 말 그대로 미친 듯이 늘어나는데 그 미친 듯이 늘어나야만 지금의 주가 상승 내지는 미래의 주가 상승이 말이 되는 상황이라. 이게 지금 이제 AI 반도체 시장의 핵심입니다. 아까 저 네, 세 가지 중에 제일 병목인 메모리. 네, 메모리의 성장률이 네, 전체 세 녀석의 합력의 성장률과 네. 동일하다고 보면 안 돼요? 지금 이게- 메모리는 그쵸. 메모리 용량 자체는 2배인데 음. 용량의 속도의 GPU 속도까지 곱하기가 되는 거예요. 왜? HBM 자체가 엄청나게 바틀렉이었으니까. HBM이 바틀렉이라는 건 네, GPU 성능이 10배가 좋아져 봤자 네, 메모리 성능이 2배만 좋아지면 그렇죠. 2배밖에 안 GPU 돼요. 성능이든 전체 성능이든 2배밖에 안 늘어. 근데 라는 얘기 아닙니까? GPU 성능이 2배 늘고 GPU 성능이 2배 늘고 HBM 성능이 2배 늘면 네. 4배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HBM이 병목인 게 별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근데 문제는 그럼 GPU를 이제 그 2배로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GPU를 2배로 GPU 성능을 2배로 만드는 게 싸냐? HBM을 2배로 만드는 게 싸냐? 해봤을 때 둘이 같이 늘어나는 게 훨씬 비용 효율적이라는 거죠. 백날 그럼 이게 뭐 했지 하는 그 과정이 너무 비효율이라는 거죠. 그러면 극단적으로 HBM의 성능이 여기서 멈춘다 하더라도 네, GPU 성능이 지금보다 10배가 되면 네, 10배가 될 수 있죠. 10배가 된다? 네, 아, GPU는 GPU 나름대로 계속 발전을 할 거니까. 그래서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일단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보다 올해 5배 늘었어요. 예. 뭐 물론 실제 숫자는 이거보다는 뭐 크거나 작거나 뭐 플러스 마이너스일 것 같은데 작년보다 올해 5배 늘었고 분명히 이제 올해보다 내년에는 5배 이상 늘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 반도체 성장 속도는 이제 개선 속도가 느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작년보다 올해 반도체를 5배만큼 더 썼으니까 AI를 5배만큼 더 썼으면은 주가가 말이 되고 앞으로도 올라가겠네 인 네. 건데 근데 다만 타이밍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타이밍 차이는 뭐냐? 이건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면 어차피 삼성전자가 2025년에 열심히 HBM 판매한다고 해서 그게 다 그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에 그대로 박히는 건 아니고 중간에 이분들도 다 다시 조립하고 끼우고 배달하고 검수하고 데이터 센터 완성하고 전력 돌리고 하는데 최대 한 1년 정도의 시차가 존재해요. 그러면 이제 2025년에 예를 들어서 2024년 대비 늘었어요. 5배만큼 성능이 늘었어요. 그러면 이제 아는 거는 그러면 지금 26년에는 우리가 5배 는 성능만큼 체험하는 건가? 근데 그거는 또 1년 후입니다. 27년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네. 5배는 5배일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거의 수년간 5배, 어차피 1년 네. 늦는 거면 옛날에도 1년 늦었을 테니까. 네, 올랐다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이게 이제 좀 어려운데 첫 번째 공급 차원의 얘기가 조금 어려웠는데 이제 수요 차원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네. 첫인상으로 일단 이 프로님이 5배 좀 많은 것 같은데요. 대충 생각해봐도 제가 GPT 검색을 작년보다 5배를 안 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 그건 맞아요. 그쵸? 맞아. 아무리 해도 우리가 GPT를 5배만큼 안 했을 것 같은데 과연 이게 5배가 될까? 라는 측면을 이해하기 위해서 얘를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연산 수요, 즉 계산량, 그 GPT가 돌아가는 컴퓨터가 몇 번 계산하느냐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변수를 모두 고려해야 돼요. 세 가지 변수라고 하면 사용자 수 곱하기 사용자가 이제 명령을 한 작업 수 곱하기 네. 그 명령의 난이도, 그렇지. 추론 깊이. 왜냐하면은 이 추론 깊이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엄청나게 차이 나요. 예를 들어서 GPT에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야? 이러면 추론 깊이가 매우 낮죠. 바로 그렇지. 그냥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서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의 수도꼭지가 몇 개야? 라고 그러면 그럼 좀 미쳐버리지. 고민해야 되죠. 혹은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거 질문하면 지금 미쳐버리겠죠? 그러면 최소한 그 대한민국의 수도를 물어봤을 때랑 인류의 미래를 물어봤을 때랑
컴퓨터가 쓰는 이제 그 연산량은 추론 깊이가 최소 다르다? 10배, 뭐 깊이에 따라 100배까지도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추론 깊이에 따라 연산량은 엄청나게 달라져요. 그럼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지금 이제 2025년 베이스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2025년에 그 표준치를 사용자 수가 전 세계 10명이라고 하고 사용자당 작업 수가 10번이라고 치고 그들이 작업을 할 때마다 집어넣는 추론의 깊이가 10번이라고 한다면 예. 연산량은 몇이 될까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1000. 그쵸. 1000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2년이 지났어요. 야, 우리가 아까 그 논점이 그거였거든요. 2년 후에 25배가 돼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수요 공급 곡선 이 매칭의 핵심입니다. 네. 뭐 그렇지. 그렇죠.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는데 사용자 수는 사실 이미 많이 쓰고 GPT가 지금 8억 명 쓰고 있거든요. 예. 사용자 수는 이미 많이 늘었어요. 아직 룸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사용자 수는 그래도 늘긴 늘을 테니까 한 50% 늘자 2년 동안 15명. 그리고 작업은 우리가 옛날보다 좀 GPT를 조금 더 의존하게 되면 한 30까지는 늘 수 있지 않을까? 30회 플러스 옛날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복잡하고 다양한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50. 이러면 얼마예요? 이러면 22,500이 됩니다. 225 곱하기 빵빵. 그렇지. 22,500. 22,500이 되면 2년 전엔 1,000이었는데 2년 후에는 22,500이 되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22배, 22.5배 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늘면 이제 25배는 나온다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 예, 그럴 수 있겠네. 예. 그러면 이렇게 보면 25배가 그렇게 어려운가? 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으세요? 그러네요. 수요도 받쳐준다. 예, 수요가 만약에 이렇게 늘면. 근데 뭐 맞아요. 저렇긴 한데 수요가 안 받쳐줘도 네. 공급은 해야죠. 지금 인공지능 회사들이 돈을 때려박는 이유가 네. 우리의 사용자들이 이걸 원하고 있고 지금 병목이 생겨서 사용자들이 뭐 좀 물어보면 답을 못 하고 있어가 아니라 네. 지금 것만 돌려도 사용자한테는 답은 줄 수 있는데 네. 쟤들은 뭐 갑자기 영상을 만든다 하고 얘들은 갑자기 더 좋아진다 하고 하니까 과한 스펙의 정답을 주고 있지만 그 경쟁해야 되니까 네. 수요가 10이라도 우리는 100을 공급해야죠. 왜냐면 네. 얘가 120 공급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거라서 맞아요. 수요가 못 따라가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게 지금 과거 2, 3년간의 스토리였는데 지금 월가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거 알겠는데 뭐 당신들 MS, 아마존, 뭐 구글 당신들 그렇게 투자하는데 그거 어디서 뽑을 거야? 돈 수요자가 내야지. 결국은 그 다음에 쓸 사람이 AI를 무지막지하게 써야 당신들이 1년에 수백 조씩 투자하는 게 이제 성립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MS나 아마존이나 그들도 확신까지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확신을 했으니까 백조를 했겠지만 이거를 우리 유저들이 이만큼 쓸까라는 거를 어디다가 어떻게 쓸 것이다라는 것을 명명백백 밝힐 수는 없죠. 왜? 가봐야 하는 미래니까. 가봐야 하는 미래니까. 정말 그때 되면 막 이프로님이 막 AI 비서 쓰고 해야 되는데 그럴 거냐? MS한테 물어보면 MS가 이프로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 그렇긴 그래 맞아. 결론적으로는 이게 건너 AI를 쓰는 우리 개개인들이 과연 저만큼 많이 쓸 거냐? 10을 쓰던 사람이 250을 쓸 만큼 많이 쓸 거냐? 즉 10을 쓰던 사람이 250 쓴다는 건 네. 사용료도 25배 더 낼 거냐는 질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가격은 계속 싸져요. 그럼 더 가격은 그러니까 사용료가 25배 늘은다고 해도 가격은 뭐 2배수보다 적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원가도 많이 절감돼야죠. 메모리 값이 싸지든 전기 네. 값이 싸지든 원가는 무조건 절감됩니다. 그건 그 말은 GPU 값이나 메모리 값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아닙니다. GPU 값도 메모리 값도 가격이 오르는데 AI 연산에 대한 가격은 떨어집니다. 그게 어떻게? 재밌죠? 재밌죠? 예, 있죠. 우리가 진짜 모른다고 막 들은 거 아닌가? 재밌습니다. 네, 이거 들어볼게요. 한번 네. 보십시오. 싸집니다. 왜 싸지냐? 지금 2025년 HBM 시장 규모가 80% 늘었다고 했어요. 예. 그리고 엔비디아는 2025년에 매출이 120% 늘었어요. 예. 왜냐면 그들은 마진 더 붙일 거니까. 예. 그리고 글로벌 연산 능력은 제가 100에서 50% 됐다고 예. 했잖아요. 예. 400% 정도 늘었어요. 예. 그러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은
120 예를 들어서 220을 주고 샀을 거예요. 그 엔비디아의 GPU를. 근데 예. 그거를 산 칩이 연산 능력은 작년에 100이었던 게 500인 400%만큼 증가한 연산 능력을 받게 돼요. 나는 가격을 220원 내는 작년에 비해서 두 배가 넘게 오른 220원을 줬는데 그거로 계산할 수 있는 계산량은 500이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성능이 올랐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격은 맨날 2배씩 오르는데 성능은 5배, 10배씩 오르니까 계산 한 번 돌릴 때의 가격이 2배, 3배, 4배, 심하게는 5배, 6배까지 떨어집니다. 오케이. 그러면 장기적으로 그게 중첩이 돼서 가격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연산 가격 자체는 뒤로 가면 갈수록 그 문제가 덜 생겨요. 그러면 거기서 그러면 이제 남은 문제는 뭐냐면 수요자 측면에서 진짜 25배만큼 쓸까? 나는 아직 GPT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안 쓰는 것 같은데 그거입니다. 근데 25배를 네, 쓰더라도 돈은 한 달에 3만 원 내는 걸로 땡치면 땡쳐요. 그러면 저 돈은 어디서 뽑아요? 저 돈은 기업에게 뽑습니다. 왜? AI 수요의 진짜 핵심은 기업에게 있습니다. 개인은 거들 뿐. 왜냐하면 우리가 뭘 합니까?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 어차피 개인은 놀 때 씁니다. 아니 뭐 약간 놀 때 쓰거나 약간의 검색, 흥미 이런 거 위주로 GPT를 쓰지, 제미나이를 쓰지. 주로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이 개인이고 생산하는 사람은 법인이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우리 결국은 AI가 우리 두뇌를 대체하는데 우리 두뇌를 어디서 많이 쓸까요? 회사 가서 훨씬 많이 쓰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회사에서 하는 일을 대체를 해줘야 결국 우리 노는 시간 어차피 널브러져서 그냥 네. TV나 보고 있는 건데 그거 뭐 GPT가 해줘봤자 지금까지 우리가 GPT 인공지능 쓰는 건 그냥 개인 장난이에요. 해줘봤자 뭐 얼마 안 돼요. 근데 그 우리가 침대 위에 누워서 고차원적인 질문을 얼마나 많이 하겠어. 안 하죠. 대충 하죠 그냥. 한두 번 검색하다 말지. 근데 회사를 가면 문제가 달라지죠. 회사를 가면 일단 양 자체도 많아지고 그래. 문제도 커지고 그리고 팩트 체크도 어마무시하게 해야 돼요. 개인으로 할 때는 뭐 조금 틀려도 되는데 법인이 되면 일단 이제 할루시네이션이 없어야 돼. 검증 그럼. 엄청 해야 되고 리서치 엄청 해야 되고 고도화된 일을 해야 돼요. 일단 거기서 추론에 대한 뎁스, 추론 깊이가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고 그 사용하는 명령의 양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1년에 5배씩 AI 사용량이 늘어날 거냐에 대한 대답은 과연 우리가 업무 환경에서 기업들이 얼마나 쓸 거냐? 지금보다 얼마나 많이 쓸 거냐. 많이 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슬슬 아직 안 씁니다. 물론 많이 쓰지만 곧 쓸 네. 거예요. 요즘 그 네. 동영상 네. 뭐 만드는 AI 성능을 제가 봤더니 와, 1시간짜리 영화 만드는데 AI에 지급하는 돈이 100만 원이 채 안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 만들어 하고 주변에 인력들 일부 값하더라도 뭐 2시간짜리 영화 만드는데 2천만 원이면 떡을 치겠더라고. 그쵸. 머릿속에 시나리오만 있으면. 다만 문제는 그런 영상을 만드는 것 자체는 기업의 특정 부서에 한단 말이죠. 물론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여러분 이거는 매수 추천입니다. 네. 나는 넷플릭스를 사야 되겠다. 네. 왜요? 넷플릭스의 매출은 안 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넷플릭스 보던 사람이 안 보겠어? 네. 그런데 넷플릭스의 원가인 영상 컨텐츠. 제작, 네. 컨텐츠 제작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내려갈 것 같더라고요. 수혜를 그렇게 받을 수 있죠. 그러면 그 맛은 다 넷플릭스가 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야 니네 싸게 만든다는데 한 달에 지금 2만 원 만 원 받나? 만 원 받던 거 2천 원만 받아라. 라고 한들 넷플릭스가 네 하겠습니까? 넷플릭스가 노 한다고 난 그럼 이제부터 넷플릭스 안 봐 이 새끼들아. 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 넷플릭스가 1년에 10조 원을 아꼈다고 해볼게요. 10조 원을 아끼면 그 10조 원을 아낀 만큼 누가 청구서를 드립니까요? 그게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솔루션을 이용했다. 자, 고객님, 저희 솔루션을 이용하셔서 작년에 비해 10조 원을 아끼셨습니다. 그러면 넷플릭스한테 그러면 3조 원 저한테 주시죠. 10조 원 아꼈는데 3조 원 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한다? 지금의 이 빅테크들이 전화하면서 10조 원 벌었는데 3조 원 안 줄 거예요? 무조건 주지. 그거를 넷플릭스한테도 가서 하고 디즈니한테도 가서 하고 온 사방에 가가지고 고객님
안 할놈 말고 안 할놈 나 그냥 이거 철수하면 되니까. 그러면 넷플릭스가 안 할 수 있을까요? 무조건 해야지. 아, 그럴 수 있겠다. 그죠? 네. 과점화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네, 무조건 해야죠. 누가 그 상황에서 누가 소수냐? 마이크로소프트가 소수지. 넷플릭스가 소수일 거냐? 아, 라는 거죠. 이게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세이브되는 비용들을 결국은 과점화된 인공지능 회사들이 가져갈 거다. 그렇죠. 실험 말고라고 할 테니까. 실험 말고 개인들이야 그냥 한 달에 3만 원만 내도 오케이. 어차피 그들은 그렇게 쓰고 나중에 돈은 기업에서 낼 거니까. 그러네. 네. 그게 핵심이긴 하고요. 지금 이제 최근 이제 작년 이제 11월에 맥킨지가 발표한 숫자 이제 통계를 살짝 보면은 지금 글로벌적으로 뭐 이렇게 88% 정도의 기업이 이미 AI를 쓰고 있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은 아직은 단순 활용만 해요. 그냥 이메일 쓰고 초안 잡고 뭐 답변 작성하고 글짓기 하는 회의록 요약하고 막 이런 거는 지금도 88%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성장의 룸이 별로 안 남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2단계는 아직 23%만 쓰고 있습니다. 2단계는 뭐예요? 이것만 해도 좀 고난이도예요. 광고 문구 자동 생성하고 챗봇으로 뭐 자동으로 답변하고 이것도 사실은 좀 고난이도인데 요것도 아직은 23% 정도만 쓰고 있고요. 얘가 진짜죠. 3단계가 진짜입니다. 이거는 진짜로 기업의 어떤 본질과 관련된 의사결정, 예를 들어서 물류를 어떻게 보낼 것이냐, 판매 가격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마케팅 예산을 얼마를 쓸 것이냐, 그런 기업의 어떤 판매와 관련된 본질적인 활동은 되게 고난이도겠죠. 왜냐하면 전 세계에 깔려 있는 공급망에서 내가 어떻게 조율을 해서 이거를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지 수만 명의 직원들이 했던 것들을 만약에 AI가 해줄 수 있다. 근데 그걸 지금 하는 회사는 전체의 한 6% 정도밖에 안 된다. 6%나 돼요? 저걸. 그렇죠. 미국에서 조사했나 봐요. 모르겠는데 6%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1단계와 2단계와 3단계를 구분해 볼 때 아래로 갈수록 아까 말씀드렸던 추론의 깊이는 수십 배에서 수백 배까지 깊어집니다. 당연하겠죠. 그냥 이메일 요약해 주는 건 지금의 GPT도 해주는데 공급망 컨트롤 해주고 가격 설정해주고 마케팅 자동으로 때려주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컴퓨팅 파워와 이 연산 과정을 통해서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기업 우리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1단계를 있었던 기업들이 2단계와 3단계로 넘어가는 순간 연산량은 15배, 20배가 아니라 100배로 폭증할 수도 있겠다. 그렇겠네. 라는 상상이 좀 들긴 하시죠. 네. 그래서 만약에 다시 그 시나리오 불시나리오 뭔가 이렇게 공격적인 시나리오로 통제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2026년에 이제 지금에 있어서 10 해가지고 연산량이 1000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2년 정도 지났을 때 사용자 수는 50% 늘었고 작업 수는 아까 1단계에 있던 회사가 2단계로 가고 2단계에 있던 회사가 3단계로 가서 작업 수는 한 10배 정도 늘었고 추론 깊이도 한 100배 정도 늘었다고 치면 곱하면 15만 번이 됩니다. 그러면 2년 사이에 연산량은 150배가 늘어나는 상황이 됩니다. 이게 되면 지금의 삼성전자가 주가가 오르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1, 2년만 일어날 것이냐 아니면 더 늘어날 룸이 남았느냐. 우리 삶이 사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삶은 아직 AI로 절대적으로 변하진 않았잖아요. 그냥 뭐 검색 좀 하는 정도인데. 네. 정말 사야겠네. 갑자기 설득되셨어요. 네. 우리 삶이 정말 변한다. 정말 사람이 10명이었던 사람이 3명이 되고 내가 10시간 일하던 거 3시간만 일해도 된다. 그러면 분명히 1000이었던 작업량이 15만 뭐 100만 이런 식으로 늘어날 거란 말입니다. 사야겠어. 네. 근데 문제는 그게 그 정도 속도로 올라갈 거냐예요. 양은 제가 볼 때는 뭐 15만, 100만 뭐 가긴 갈 것 같아요. 1단계에 있던 회사가 2단계, 3단계로 되는데 근데 문제는 그게 2년 안에 일어날 거냐. 이 정도의 변화가 2년 안에 일어날 거냐.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이제 퀘스천 마크인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 잘 안 변하는데. 뭘 도입한다고 하지만 돈은 돈대로 쓰는데 잘 안 변하는데 라는 생각이 좀 저도 이제 같이 들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좀 어떤 경우가 있을 것 같냐면 팔란티어의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팔란티어가 그런 거 해주는 회사입니다. 가서
당신들이 낭비하고 있었던 거 혹은 약간 비효율적인 것들을 우리가 AI로 열심히 연결해주고 당신들 돈 세이브하게 혹은 돈을 더 벌게 해주겠어요라고 하는 회사가 팔란티어고 그래서 이 회사가 1년 이제 2024년 이후에 주가가 뭐 거의 500% 600% 올랐죠.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고객들은 이런 사례를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가공하는 회사인데 물류 최적화했더니 연간 2억 달러 절감했어. 그리고 이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3천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산서를 들이미는 거지. 팔란티 일단 써보세요. 일단 써보시고 3천억 벌으셨다면서. 그러면 1,000억 우리한테 주셔야지. 그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파나소닉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병원 같은 데도 평상 이거 다 엑셀로 사람들이 수기로 병상 언제 빠지고 언제 퇴원하시고 언제 나가고 간호사 3교대로 언제 근무하고 다 엑셀로 관리하셨잖아요. 그거 우리가 AI로 최적화해서 당신들 손 안 가게 해드릴게요. 그럼 병상도 최대한 가동률 떨어지지 않게 유지해 줄 거고 간호사도 최적 숫자로 고용할 수 있으니까 당신들 몇백억은 벌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사례가 아직은 한국에는 많지는 않은데 만약에 주변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인데 LG전자에서 이거 해가 물류 최적화해가지고 1년에 1,000억을 벌었다고 하더라. 그럼 삼성전자가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무조건. 아직은 안 왔어요. 아직은 이제 뭐 도입은 시작은 했는데 아직은 뭐 LG전자에서 그렇게 돈 벌었다는 소문은 아직은 들리진 않거든요. 만약에 우리 주변에서 LG전자가 1,000억을 아꼈다더라. 삼성전자가 1조 원을 아꼈다더라. 이거 뭐 물류 최적화 내지는 의사결정 최적화 뭐 다양한 AI 솔루션을 통해서 저만큼 벌었다더라 라고 하면 아마 이제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내 돈을 가져가시오. 나도 돈 벌게 해주시오라고 할 거고 그러면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연산 수요 뭐 5배, 25배, 125배 그것보다는 훨씬 더 빨리 늘어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거기서 말이죠. 네. 뭔가 생산성 향상, 업무 효율화를 네. 이루어서 기업이 돈을 벌 수는 있을 텐데 네. 그게 인류의 역사를 보면 전기가 발명되면서 그런 혁신이 있었고 네, 네. 인터넷이 발명되면서 또 혁신이 있었고 네. 뭐 모바일이 뜨면서 또 혁신이 있었고 몇 번의 그런 점핑들이 있었지만 네. 그때 그 혁신의 시발점이었던 회사들 내지는 그 혁신의 인프라를 여전히 제공하는 회사들 시스코, 네. 한전 뭐가 있을까요? KT 뭐 휴대폰이면 뭐 샤오미, 네. 삼성전자 뭐 애플까지 쳐줍시다. 네. 그들이 야 너 휴대폰 쓰면서 월급이 한 500만 원 올랐더라? 이 300만 원 내놔라? 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그거고 그더라. 땡큐인데 땡큐 법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공지능도 그런 인프라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다 가져가요? 그렇죠. 물론 당연히 뭐 1,000억 벌었으니까 300억 주십시오는 시간이 흐르면 점점 낮아지긴 하겠죠. 근데 다만 이제 모르겠어요. 이걸 판단은 좀 어려운데 결국은 이 인류가 AI를 활용해서 사람 내지는 비용, 뭐 업무량 이런 것들을 얼마나 절감할 수 있느냐. 그러면 절감을 하게 되면 절감한 만큼 컴퓨팅 연산을 무지하게 했을 텐데 무지하게 하면 그만큼 이제 HBM이 지금 생산량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향후 2, 3년간 그렇게 막 돈을 벌고 초반에는 당연히 벌고 팔란티 아까 주가 오르는 거 보세요. 6배씩 오르잖아요. 네. 분명히 초반에는 향후 2, 3년간에는 돈을 무지막지하게 버는 퍼스트 무버들이 존재할 텐데 퍼스트 무버들이 지금 있는 빅테크 회사들이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300조, 400조의 주문량을 500조, 600조로 늘려서 주문을 때릴 것이고 저는 이제 그렇게 길게 보면 당연히 이제 상승 곡선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궁금한 건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가 앞으로 2배 더 늘 수 있을까? 3배 더 늘 수 있을까? 제가 딱 궁금한 건 그거였거든요. 앞으로 2, 3년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2배, 3배 늘어날 수 있을까는 향후 2, 3년간 그 HBM의 연으로 촉발된 GPU의 연산량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우리의 기업의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AI 연산량이 훨씬 더 빠르게 늘어난다면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는 앞으로도 2, 3년간 지속될 거고 그러면 두 회사, 세 회사 모두 앞으로 2, 3배 정도의 주가의 상승룸은 있을 수 있다. 그 판단이 제일 어렵긴 하지만
관점은 그겁니다. 결국에 기업이 얼마나 빨리 많이 도입하느냐가 관건이다라는 네. 말씀이신 네, 거죠. 맞아요. 그리고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경쟁하는 이 경쟁 구도가 어느 하나로 기울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라고 경쟁해, 네, 니들은. 경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한국에서도 좀 뭐 GPU 살려고 지금 난리고. 그래, 다행히 인공지능이라는 게 네. 그냥 돈 넣고 돈 먹기 같아요. 돈 때려 부으면 네, 샘표 식품도 네. 돈만 때려 넣으면 1년 후에 챗 GPT 만들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어쨌든 경쟁은 그러니까 성숙화되면 돈만 때려 부으면 치열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디램은 안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절대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기도 하고. 그쵸. 근데 챗 GPT는 그런 것 같아. 그렇죠. 돈만 있으면 됩니다. 문제는 이제 앞서서 많이 크게 진 사람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늦게 쓴 사람은 늦게 샀으니까 조금 비용을 좀 비효율적으로 쓰는 건 어쩔 수 없긴 한데 그건 뭐 돈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늦게 살수록 비용 효율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늦게 사면 HBM 싸니까. 당연히 그렇게도 하고 5년 네. 했다고 2년으로 땡길 수도 있고. 네, 맞아요. 조금 더 이제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으로 보면 이제 여러 가지로 그런 AI라는 것의 공급량은 계속 늘어날 건데 공급량은 늘어나면서 가격은 계속 성능이 향상되면서 가격은 내려갈 거고 그리고 또 가격이 내려가면은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거 이 정도 프로그램 돌리려면 너무 비용이 비싸서 못 돌렸던 것도 이 연산 가격이 계속 줄어듦에 따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잠을 자고 있어도 끊임없이 일을 하는 AI를 왜냐면 비용이 너무 싸지니까. 예. 그러면 이제 점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면 맞네. 그 안에 이제 그 중간에 바틀렉으로 있는 세 개의 회사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3개의 회사는 물론 뭐 맞네. 나중에는 경쟁에 붙을 수 경쟁 못 붙거든 이건 이 회사 특성상 죽으나 사나 세 회사가 그냥 끌고 가야 되는데 그 세 회사가 전 세계의 AI 수요에 딱 목구멍으로서 자리를 매김하고 있으면 그래. 어 그 생태계에서 아무나 함부로 못 만드는 걸 만드는 게 장땡이지. 그렇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까지 장땡이었던 거고. 그렇죠. 엔비디아는 하나이니까 엄청난 이익을 번 거고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세 개니까 그래도 거긴 독점 여긴 과점 정도는 되는 거잖아요. 뭐 그렇죠. 세 개 회사의 과점이니까 나름 프리미엄을 이렇게 엄청나게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 삼성전자에 들어갈 거냐 말 거냐는 지금부터 1년 후, 2년 후, 3년 후까지 우리의 삶이 극적으로 변화할 거냐. 연산량이 25배, 125배가 이상으로 늘어날 정도로 우리 삶이 변화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 지금 들어가도 편안하실 거고. 회사 그렇게 쉽게 안 의사결정이 그렇게 쉽게 안 변해요. 뭐 회장님들이 뭐 그렇게 갑자기 뭐 마이크로소프트한테 막 몇천억씩 내고 이런 거 잘 안 되고 직원들이 그리고 AI 도입하는 게 윈도우 설치하는 거랑 다르거든요. 결국은 이 안에 우리 프로세스를 다 바꿔 이게 우리가 유입되는 데이터의 체계를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러네. 조직 자체를 바꿔야만 AI 도입으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래. 그동안 우리나라든 다른 기업이든 디지털 전환이 잘 안 된 이유가 그냥 설치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다 바꿔야 되는데 우리는 50년 동안 지금 이렇게 우유를 생산했는데 갑자기 우유를 짜면서 데이터 이거 기록을 하게 센서를 만들려고 그러고 이걸 자꾸 데이터로 판단하라고 이제 업무 방식을 바꾸는 게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가긴 가더라도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래. 그러면 아마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성장의 곡선이 어느 정도는 좀 멈출 수 있을 것이고 아니야 AI 올마이티 AI는 무조건 가. 지금 당장 저기 몇 천억 벌게 생겼는데 돈 안 쓰겠어? 돈만 있으면 뭐 직원들 뭐 말 안 들어도 무조건 해야지. 그러면 무조건 가는 거죠. 회계사님은 개인적으로 어디 네. 베팅을 하세요? 저는 사실은 딱 이제 순수했어요.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네. 저는 놓쳤어요. 이 놓친 밴데 지금이라도 탑승하는 게 맞냐 안 맞냐라고 물어보면 네. 지금 이 구조가 2026년에도 100조 이상 번다고 하니까 재무적으로 보면 완전 불안한 구간은 아니다. 물론 상승의 룸은 몇 배까지 열려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더 쉽게 내려갈 것 같진 않다.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 투자는 절대 개인적인 판단을 하시는 거지만 개인적으로 말하면 그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오르긴 했으나 네. 더 룸이 위에 좀 남아 있는 것 같고. 내년에 100조 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100조 벌고 내후년에 만약에 150조 번다고 하면은 지금의 500조의 시가총액은 되게 낮은 거잖아요. 그러네. 지금 500조의 시가총액에도 매년
50조 정도 버는 거는 반영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꾸준히 50조는 벌어줘야지. 그렇죠. 다시 뭐 인공지능이 뭐 이상한 소리 나오고 막 그러면 안 되겠죠. 맞아요. 메모리 반도체가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상식적으로 한 12배 넘으면 좀 부담스럽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왜냐면 이 사이클 산업이다 보니까 반복적인 산업이 아니라 12배면 조금 거의 이제 다 온 것 같은데 근데 지금 하이닉스는 10배란 말이죠. 지금 실적으로 보면은. 근데 매출액이 2배가 되면 5배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이클이 업사이클인데 기존에 보지 못했던 업사이클일 수도 있겠다. 만약에 AI가 우리 삶을 바꾸면. 그래 어떡하지? 뭘 어떻게 이 말은 네. 지금도 땡빛 내서 반포 아파트를 사야 돼? 그 질문과도 일맥상통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게 반포를 원할까? 지금보다 2배 더 많이 원할까 반포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이게 2배 오른 주식 사는 게 주식시장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그렇죠. 고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맞아요. 난 뭐 근데 뭐 지금보다 뭐 10배 오를 거냐? 이거는 뭐 좀 그럼 잘 이 모르겠고. 가격에서 떨어지면 얼마나 떨어질까요? 저는 네. 그냥 사고 음. 손절매 라인을 잡아놓고 사면 되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렇죠. 안 사고 계속 쳐다보느니 네. 예를 들면 지금부터 한 20% 정도 떨어지면 나 살 거야 라고 기다리면 아마 그 기회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지금 사고 음. 20% 이상 떨어지면 손절매 한다. 네. 떨어지는 이유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떨어지는 이유가 AI는 글러먹었어. 애초에 그냥 AI는 허상이었어. AI는 우리 삶을 바꿀 역량이 안 돼. 그러면 이제 밑이 많이 열려 있을 것 같고. 가긴 가는데 그만큼의 속도는 아니었어. 그러니까 2년 3년 내에 삶은 못 갚을 거지만 10년 내에는 우리 삶을 완벽하게 바꿀 것 같아. 그러면 떨어지는 폭이 상당히 제한적일 것 같아요. 잘 모르겠다. 모르겠지만 근데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뭐 돈 이 정도 번다고 이렇게 비싼 가격 내야 돼? 이제 내지는 무슨 아파트 월세 해봐야 뭐 한 500만 원 받는데 월세 500만 원 받는 아파트가 뭐 50억씩 해 이러면 그쵸. 퍼가 100이야.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코인 가격을 보면 네. 됩니다.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죠, 뭐. 네. 비트코인 30개만 주면 살 수 있는 반포 아파트가 저게 왜 거품이겠어? 네. 라는 생각이 들기도 들죠. 네. 땡큐 비트코인. 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재무제표 하나도 안 꺼내고 네. 지금 그 주변머리 얘기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미래는 우리 삶이 정한다. 이 가격이라는 것도 우리 삶이 정한다. 정리해 보면 제일 중요한 건 수요의 양이다. 공급의 양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수요의 양이 늘어나는 속도가 늘어나야 된다. 그리고 그 수요는 지금의 어떤 AI 사용자보다 사용자가 늘어나고 작업의 수가 늘어나고 추론의 깊이가 늘어나서 그 세 개를 조합했을 때 매년 5배 혹은 10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구조가 만약에 믿어지면 사실 믿음의 영역이거든요. 믿어지면 가시는 거고 에이 25배는 절대 안 되지. 한국이 어떤 나라인데 기업이 그렇게 쉽게 안 바뀌어? 그러면 지금 바이 사이드는 아닐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캐즘. 캐즘이요? 네. 즉 50년 후에는 인공지능이 더 훨씬 더 발전하고 사람들은 개인당 1인당 한 월 50만 원씩 현재 가치로 네. 1인당 50은 세다. 월 1인당 월 20만 원씩 네. 각자의 인공지능을 이용한다. 네. 그래봐야 4인 가족 돈 100만 원인데 인공지능 없이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될 것 같긴 해요. 네. 그런데 그 중간 어딘가에서는 돈은 돈대로 쓰고 이제 구글도 돈 끌어다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회사채 발행하고 뭐 계속 이렇게 돈을 때려 박는데 아직도 사람들은 5만 원 이상은 안 쓰는 인공지능을 네. 뭐 그런 시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레깅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럴 때 시장은 요새 전기차 시장 이런 것처럼 푹 꺼지지 않을까? 그렇죠. 그거는 이제 캐즘이란 것도 결국은 이제 수요 대비 공급이 많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제가 엊그제 기사를 봤는데 기사가 이제 정확하진 않은데 이제 매월 이제 이 AI 모델들의 성능을 가지고 모델을 가지고 예. IQ 테스트를 하는 기관이 있어요.
매월 그러니까 그동안 이 학습하지 않은 데이터, 순수한 데이터를 IQ 테스트 문제집을 가지고 IQ 테스트를 해봤더니 한 달에 정확하게 뭐 2 내지는 3 정도 따박따박 오르더라. 그게 과거 2, 3년 동안 끊임없이 올라서 뭐 재작년쯤에는 IQ가 아마 8, 90 정도였는데 지금은 한 130, 140 정도 되더라. 근데 그게 되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따박따박 올라가거든요. 근데 지금 그 상황이 앞으로도 만약에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성능이 좋아지면 IQ가 뭐 150, 160 되면 사람보다 무조건 뛰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AI가 우리 인류를 대체하지 못할 가능성은 없고 그럼 수요 사이드에 절벽이 있을 수는 없을 것 같다. 인간의 탐욕이 있는데 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결국은 AI의 성장이 그 지능의 성장이 결국은 캐즘을 만드는 바로미터가 될 것 같아요. 그래. 전기차는 해봐야 대체제가 있으니까 캐즘이지만 인공지능은 지금 없던 게 생겼잖아요. 대체제가 없으니까 그렇겠지. 난 요즘 정말 무서워. 왜요? 그 인공지능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걸 이제 구경하러 나 무슨 뭐 구경하러 다니게요. 당근? 그러니까 영상 만드는 거 인공지능으로 하는 거 기술 구경하러 다녀. 그렇죠. 엄청 빠르죠. 왜냐하면 3프로 TV의 인건비의 반 이상이 편집, PD 뭐 그런 거거든. 난 근데 2년 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 영상 쪽은 확실히 그렇죠. 심지어는 오늘 이재용 회계사님은 여기 나오셨잖아. 심지어 생방송으로. 안 나오셔도 돼요? 안 나오셔도 돼. 사실은. 와. 그렇죠. 제가 이 자료만 넣고 뭐 자동으로 이제 AI 영상이 녹화할 수 있죠. 앞으로는 그냥 대충 중얼중얼 해서 이것만 보여주면 마치 이재용 회계사님 앞에 모신 거랑 똑같은 영상도 만들어지고 야. 이제 앞으로는 그냥 이재용 회계사님이 키워드만 작성해서 주고 요거를 1시간짜리 대본으로 만들어 그래도 쭉 길게 그냥 다양한 사례들 넣어가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IQ가 160 넘어가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냐? 무서운 세상이네. 뭔가 소비자의 어텐션을 잡고 있는 그 회사는 아까 얘기했죠. 넷플릭스. 넷플릭스를 안 볼 수 있지는 않을 텐데 넷플릭스의 제작비는 굉장히 떨어지니 이걸 다 먹을 거 아니냐. 그래서 언더스탠딩의 미래도 열심히 해서 우리가 뭔가 제대로는 안 돼. 뭐 이러지만 않으면 괜찮다. 소비자들이 있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있는 있는 이상 한 괜찮은데 괜찮다. 언더스탠딩 미래가 괜찮지 거기서 월급 받는 2% 장순원 이런 애들은 미래가 되게 불안하다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미래 참 예측하기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장 회사 중에는 넷플릭스 바이, SBS 바이 뭐 등등입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숫자 이면에 이런 상황들을 보시고 좀 투자 의사결정을 하시라. 개인의 책임하에 나중에 이재용 회계사가 사라고 했는데 떨어졌다 이런 댓글 절대 달지 마십시오. 전 절대 사라고 하지 않아요. 개인의 책임입니다. 네. 그것만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용 회사님 말씀 듣고 샀다가 먹으면 반 이재용 회사님 주려고 했던 거 아니잖아요. 먹으면 혼자 먹으려고 했잖아. 근데 떨어지면 왜 뭐라고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자, 말씀드리지만 제가 요즘 보니까 뭔가를 새롭게 창작해서 만드는 건 이제는 돈이 별로 안 필요해. 사람 구하는 것도 안 필요하고 특히 영화 같은 건 진짜 머릿속에서 시나리오 하나만 제대로 돌리는 시나리오 작가 한 사람이 그냥 제작진 1000명 투입한 영화를 금방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죠. 여기서 공룡이 튀어나온다 하면 공룡이 튀어나오는 거야. 돈 얼마 안 들어. 그렇죠. 그러니 결국은 머릿속에 많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쌓은 사람이 위너고 그래서 언더스탠딩은 매일 보시는 게 필요하다. 난 진짜 강추 진짜. 네. 우리가 그러려고 언더스탠딩 시작한 건 아닌데 네. 우리 그냥 좀 먹고 살라고 시작했는데 하고 보니까 그런 의미가 있더라. 네. 어쩜 좋아. 네. 결론이 좀 우리 오래 봐야 됩니다. 네. 불행히도 그렇게 됐어요. 네. 자, 이재용 회계사님이 분석한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